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제 자료 1번 제품 매출 종이 세용계산서 누락 부분이에요. 종이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본래 법인은 전자의무예요. 전자의무인데 종이를 발급을 하면은 미발급 취급을 해버려요. 근데 미발급은 원래 2%지만 일단 종이로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1%의 이제 가산세가 물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종이 세용계산서는 반드시 가산세가 1%입니다. 1%, 2%가 아니고 아예 발급 안 하면 2%고 전자인데 종이라도 했으면은 1%의 가산세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전자 세용계산서 수치 목록인데 이 부분에서는 비교를 봐야 돼요. 85만원짜리 공급 가액은 사무실 직원 간식대죠. 사무실 직원 간식대인데 이거는 이제 복리후생비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과세가 되고 그 다음에 매출거래처 직원 간식대는 접대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불공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3번은 이제 소매 매출이죠. 소매 매출인데 이제 소매 매출이에요. 소매 매출이지만 이제 개인에게 공급을 했고 세용계산서가 아닌 이제 영수증을 해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별로 이제 처리합니다. 건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았으면은 자료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에서 3은 2020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과 매입에 관한 자료다. 누락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락. 그러니까 즉 1번 자료 1에서 자료 3까지 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신고를 했어요. 납부로 다 했겠죠. 그런데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서 수정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확정 신고 시 누락됐기 때문에. 그럼 2번 메인 매출 전표에 자료를 입력하고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확정 수정 신고서예요. 차순 1차예요. 그럼 3번 2021년 2월 5일에 수정 신고 및 추가 납부를 하며 신고 불성시 가산세는 일반 가소신고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고 미납일수는 11일로 한다 입니다. 자, 그럼 1월 이제 25일까지 신고 납부죠. 그러면은 26, 27, 28, 29, 30, 31일 해가지고 이제 미납 일수가 되겠죠. 1월 26일부터 해가지고 26, 27, 28, 29, 30, 31일 7일이죠. 그 다음에 1, 2, 3, 4, 5일이에요. 5일. 얼마? 도합 합쳐서. 그러니까 1, 2, 3, 4, 5, 6, 6이죠. 6일이고요. 1, 2, 3, 4, 5 하니까 11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일수는 11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그럼 결국 수행해야 하는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는 전표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수정 신고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가산세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에서 3의 거래 자료를 작성 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모든 거래는 외상입니다. 외상으로 처리하며 발급 거래는 전자 입력 처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그러면 이거죠.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 전표가 아니고요.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이제 적혀 있습니다. 10월 8일, 10월 31일, 11월 10일, 11월 2일이라고 다 적혀져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입니다. 유형은 매출과세, 분명은 제품으로 입력해주고요. 공급 가액, 세액 입력해주고,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석창건설. 전자 없죠? 종이 발급이니까 공개는 외상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31일입니다. 자, 10월 31일은 유형은 매입 과세죠. 사무실 직원 간식되니까 복리후생비예요. 그래서 매입 과세로 처리합니다. 분명 사무실 직원 뭐 간식대 공급가액 얼마? 85만원, 세액 85,000원. 코드는 이제 홈플러스,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입니다. 전자 입력해주고, 붕괴는 외상이긴 하지만 복리후생비는 상품 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으로 합니다. 복리후생비 변경해주고요,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이제 매출거래처 직원 가식되니까 불공이에요. 불공. 사유는 뭐냐? 접대비라고 했었죠. 제가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그 다음 품명 이제 매출거래처 직원 간식대 공급가액 얼마? 120만원, 세액 12만원이고요 거래처명은 뭐냐? 홈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 입력해주고, 붕괴는 똑같이 혼합으로 해줍니다. 매출거래처이기 때문에 접대비로 처리하고요,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자, 마지막 11월 2일입니다. 이제 건별이죠. 매출 건별. 본명은 컨테이너 매출 건별입니다. 공급가액 부가세에 되어 있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시켜야 되겠죠. 물론 분리 안 시켜도 돼요. 385만원 치면은 바로 분리가 되지만, 굳이 분리시킨다면은 385만원에 공급가액을 찾는다. 그러면은 이제 110분의 110으로 해서 이제 이게 공급가액 금액이에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 배우시겠지만 100은 뭐냐면은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이고요. 10은 세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0분의 100으로 해서 공급가액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액은 얼마? 이제 350만원에 10% 해서 35만원이죠. 또 합쳐서 얼마?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은 뭐 이렇게 뭐 뜨는데, 사실 뭐 수정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코드는 이제 뭐냐? 기묘수로 쳐야 됩니다. 기묘수. 전자 없죠? 붕괴는 외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100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가 문제 1번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 문제 2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날짜가 이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정기신고가 아니고, 제가 지금 여기 정기신고를 불렀는데 정기신고에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신고 구분에 수정신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차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신고가 아닌 수정신고로 해서 차수는 1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수정 전 금액이고요. 수정 후의 금액은 이제 수정 전 금액에서 포함을 시켜서 수정을 해가 수정 후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정되는 부분은 누락된 자료가 되겠죠. 자, 누락된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정 후의 금액을 이제 찾아야 돼. 이제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자료 1번은 아까 뭐였죠? 매출 과세였으니까 5억 3,420만원에서 2,200만원만큼 더해줍니다. 5억 6,520만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5,652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자료예요. 매입자료. 매입자료는 이제 그 10번에 일반 매입 적혀있죠. 1억 9,580만원에서 85만원하고 120만원 더해줍니다. 얼마냐면 197 850 000입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10%만큼 해주면은 19785,000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료 1에 수정한 부분이고요. 10번은 자료 2에 대한 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난이죠. 요거는 이제 자료 3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 3은 이제 건별이죠. 그래서 기타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세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1, 자료 2, 자료 3을 모두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매입세액에 이제 197850000만큼 이제 입력을 하면은 이제 하나가 이제 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매출거래처 지원 간식대 자료 2번에 보시면은 120만원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120만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120만원 만큼 이제 세액도 12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산세도 같이 해줘야 돼요. 가산세는 총 3군데입니다. 가산세는 총 3군데예요. 가산세는 이제 좀 애매하죠. 전자 의무인데 종이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즉 미발급이지만 이제 가산세는 얼마? 1%라고 했었죠. 이 부분에 1%. 그래서 공급 가액의 곱하기 1%만큼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22만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발급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신고 불성실. 신고 불성실은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 그래서 곱하기 10%이고요. 감면율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1개월 이내는 90%만큼 감면해주고요. 1에서 3개월은 75%, 6개월 이내는 50%만큼 감면이 되는데, 그 1년도 있고, 그 이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래서 이 3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개만 일부러 작성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납부 불성실 들어가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값은 똑같아요. 곱하기 만분의 2.5로 해서 곱하기 일수만큼 계산해주면 됩니다. 일수는 문제에서 나왔죠. 그래서 11일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64번 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64번 난에 2200만원 공급 가액의 1%니까 이제 22만원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 불성실이에요. 신고 불성실은 이제 아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이제 매입세액을 뺀 값이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값이니까,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은 아까 매출세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220만원에서 이제 건별 매출한 385만원에서 세액이 얼마? 아까 35만원 있었죠. 35만원에서 매입세액 만큼 빼줍니다. 매입세액은 85,000원. 근데 12만원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면은 불공이기 때문에 공제 예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금액에서 이제 나온 금액에서 10%만큼의 이제 신고 불성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과소 초과환급 1반에다가 입력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이제 감면이죠. 11일이니까 1개월 이내에요. 그래서 90%만큼 감면을 해주면은 이제 오른쪽 금액에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만원에서 이제 35만원만큼 더해주고 85,000원만큼 빼줘요. 24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246만 5천원에서 곱하기 10%에 해당하는 24만 6,500원이에요. 24만 6,500원인데, 자, 24만 6,500원인데, 이제 감면을 해야 되겠죠. 감면은 언제냐면은, 아까 알겠듯이 1개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90%라고 했어요. 그래서 24만 6,500원에서 이제 9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빼주면 됩니다. 곱하기 0.9 해주면은 22만
850원이 돼요. 그럼 빼주면은 이제 얼마냐면은 이제 246,500원이니까 24,65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4,650원만큼 오른쪽 금액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납부 불성실이죠. 납부 불성실은 똑같이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만큼 이제 차감합니다. 얼마냐면은 246만 5천원이 돼요. 246만 5천원. 곱하기 만분의 2.5에서 곱하기 일수입니다. 일수는 언제? 11일이 돼요. 11일.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일단 계산부터 해볼까요? 얼마냐면은 246만 5천원에서 곱하기 2.5 나누기 만분의 2.5 그러니까 즉 곱하기 2.5 나누기 1만 하면은 하루당 616원 정도 나와요. 곱하기 이제 미납일수가 11일이니까 6,778원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6,778원. 자, 그러면은 납부 비성실도 246만 5천원만큼 하고요. 당초 납부기한은 2021년 1월 25일이고 납부일은 언제냐면은 2021년 언제? 2월 5일로 수정신고 추가 납부한다 했으니까 납부 일자는 얼마? 1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6,778원만큼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가산세가 251, 428 입력한 걸 확인하고 총 납부할 금액이 37, 456, 428만큼 이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8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